대한항공 직원들이 오늘 저녁에 광화문에서 촛불을 듭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갑질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집중에서는 대한항공 현직 기장인 이규남 기자 모시고 직접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장님도 오늘 촛불 집회에 참석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는 여정입니다. 네. 아까 우리 남북 철도를 타고 백두산을 가고 싶은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바로 그 광화문으로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오늘 광화문에서 몇 시, 정확하게 장소가 어떻게 되나요? 예, 저녁 7시에 광화문 광장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으로 돼 있습니다. 집회 신고도 다 하셨습니까?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대한항공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촛불 집회를 여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분이나 참석할 걸로 보고 있으세요? 희망하건대는 많은 분들이 나와주시길 희망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저희 근무 특성상 그렇지 못합니다. 온라인상으로는 뜨거운 열기가 바로 느껴지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승무원, 정비사업은 할 거 없이 24시간 근무하는 체계라서 당장 현장에 지금 쉬고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300~400명을 저는 예상하고요. 네. 500명만 나와주셔도 대단히 성공한 거로 생각합니다. 일부 직원들이 이제 아무래도 신변 이런 것 때문에 회사 불이익 때문에 가면 같은 거 쓰고 나온다고 보도를 봤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신변상이 불이익을 받을 가면이 가능성. 아마 저 영화에 나오는 이 가면일 것 같은데요. 네. 얼굴을 완전히 덮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각자 단체로 구매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각자 온라인상으로서 약속을 하면서 저 가면으로 통일을 하는 것으로 네.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 영화가 아마 이제 불이익한 거 하는 시민들이 이제 익명성을 위해서 쓰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저 가면을, 벤데타라는 가면을 직원들이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장님은 이렇게 가면도 안 쓰고 나오셔서 괜찮겠습니까? 방송까지 나오셨는데요. 사실은 다른 매체에서 저는 매를 하도 많이 맞아봐서 내성이 생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매를 많이 맞아서 내성이 생기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두렵죠. 두려운 이유가 단지 그 회사에서 그 처벌을 받을 이런 것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일을 하다가 결국은 다치는 모습들이 비춰진다면 후배들이나 동료들이 결국은 노동조합비를 하거나 또는 회사의 그 부조리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친다는 이런 트라우마를 심어줄 것 같아서 그게 사실 가장 두렵습니다. 가장 두려우시다. 예. 네. 대한항공에서 몇 년이나 일하셨습니까? 91년 입사했으니까요. 27년 7년. 네. 하게 된 거죠. 오너 일가가 탑승하면 기장분들이나 승무원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떤 일들이 주로 일어납니까? 사실 저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오늘 일가를 탄 상태에서 운항을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사실은 그 오늘 일가가 탄다 그러면 저와 같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들은 미리 바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운행해 본 사람들이 얘기를 보면 그 사전에 미리 가서 예행 연습까지 하는 이런 훈련 과정을 거쳐서 의전 예행 연습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운행하는 동안 어떤 사고라도 나면 책임을 질 게 두려워서 거의 전전긍긍하면서 비행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익명 제보창에도 여러 의견들이 올라오고 제보들이 올라오고 그게 기사화되고 있는데 들으신 내용 중에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다면요. 오늘 일가의 탑승과 관련해서. 오늘 일가의 탑승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거의 조이나 땅콩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언론 매체를 통해서 다른 부분들입니다만은 정부에서 어떤 개입이 있었습니다. 개입이라는 거는 하얏트 호텔 건설 공사 과정에서 일어난 부조리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 과정 속에서 전 일가족들이 같이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여행을 갔다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애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들을 승무원들이 제지를 하지 못해가지고 대단히 애먹었다라는 걸 직접 들었습니다. 네. 총수 일가의 그러니까 사세가 되겠군요. 네. 이렇게 또는 친인척들이 여객기 안에서 소란을 피워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뭐 제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이미 다 잘렸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뭐 막장전 사무장 나가 있고요. 그리고 민주노설 건설회들은 많은 객실 승무원들 지금 다 파면돼 있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절대 되묻지 마라 이런 내부 규정이 있다면서요? 그거는 뭐 객실 승무원들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쪽 네. 지시를 하는 거라서 저희 같은 경우 운항 승무원들은 직접적으로 그런 네. 지시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네. 예전에 조양호 회장이 왜 한 여객기 조종사가 올린 글에 댓글에 자동차 운전보다도 쉬운데 뭐 이렇게 어렵다고 하느냐 뭐 이런 댓글 올려서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장분들이 인터뷰한 걸, 익명으로 인터뷰한 걸 보면 총수 일가가 직원들을 근로자로, 노동자로 보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세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는 여태까지 지금 우리 사회가 청년 실업자들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한테 주고 있는 그런 뭐 임금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을 준다 하더라도 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뭐 시혜를 베풀고 있는, 그냥 고용한 것 자체가 시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고 이미 고용한 것들은 뭐 내 물건이다. 이런 생각을 거의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땅콩 회항 때도 그랬고 이번에 물컵 갑질 사건 때도 그랬고 조양호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민 전 전무가 3명이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저희가 TV를 통해서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하셨어요? 진정성이 느껴지셨습니까? 사과를 하는 진정성은 두 가지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 아니면은 용서를 구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은 사과가 아니죠. 그 대신 뭐 처벌을 기꺼이 받겠다. 이 두 가지인데 제가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변명은 하면서 사과한다는 건 진정성을 논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기장님께서는 이제 27년을 근무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도 이런 일이 사실 비일비재했을 텐데요. 왜 이제서야 이 일이 알려졌을까요? 그동안에는 왜 아무런 얘기가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대한항공 같은 경우 보면 내부 통제 장치는 대단히 엄격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사전에 허가받지 않는 인터뷰까지도 취업규칙에 금하는 이런 취업규칙들이 있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목소리들이 밖으로 나오는 게 대단히 힘들었고요. 일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들에 대한 궁극적인 사법 처리와 응분의 책임들을 묻지 않은 게 큰 원인이고요. 책임을 물었다 하더라도 그 순간 잠깐 물었다가 결국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특사로 풀려나고 당장 우리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도 2000년도 특사로 풀려나면서 경영에는 절대 다시 개입을 하지 않겠다 했고요. 조현아 같은 경우도 땅콩 사건에서 물러났다가 바로 복직된 이런 사례들이 결국은 자꾸 학습 효과가 돼서 그런지 불법을 저지르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회장 일가가 그러니까 점점 무감각해지고 그걸 보는 우리들도 침묵하게 되고. 침묵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를 열게 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조양호 회장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선진국처럼 소유만 하고 경영에서 손을 떼게 되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희망은 하지만 가능한지 안 하는지는 우리 사회가 지금 나아갈 방향으로 보고요. 여태까지 적체되어 있는 적폐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작년 촛불혁명을 통하면서 불가능할 것 같은 것들이 일단은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작년에 촛불을 들었을 때 목표들이 재벌 적폐가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내야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저희들은 이 촛불 자체가 그냥 단순간의 어떤 행위라기보다 아마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처럼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희망으로서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대한항공 사태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줘야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저도 경찰청에 찾아가서 직접적인 제보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세무제보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수사와 책임을 묻는 단계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책임을 물더라도
경미한 책임을 묻고 네. 다시 이런 게 되돌아오는. 이게 한번 다시 되돌아오게 되면 이 경영진이 다시 되돌아오게 되면 이 나섰던 사람은 다 다치게 됩니다. 이 다치게 되면 결국은 상당 기간 우리 대한항공에서는 이런 개선 이런 것들을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 자체가 끊어져 버리게 되고요. 더 깊은 수렁텅이로 빠지게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대한항공 직원들이 이제 나서시는데 이 촛불 집회가 정기적으로 예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이번 한 번인가요? 앞으로 직원분들의 뭐 움직임 같은 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실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특별하게 어떤 몇 명이서 계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SNS 상으로 여러 명들이 의견들을 취합하면서 관리자가 지금까지는 관리를 해왔고요. 오늘 촛불 집회 마당에서 직접적인 목소리들이 하나가 되고 그 몇 명이 나왔느냐 그리고 그 회사의 대응은 무엇이냐에 따라서 생명체처럼 변화갈 것이고 대응해 나갈 겁니다. 앞으로 계속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그만두면 결국은 대한항공은 망한다. 그런 마음들을 하나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서서 반드시 경영진 일가 이 퇴출을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자리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대한항공의 현직 기장인 이규남 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